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개념 프랑스어의 저는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또 오늘은 새로운 품사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어떤 품사 만나게 될지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라고 써 있으면서 관사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요. 3주 동안 우리가 관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관사가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좀 많이 한꺼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차분하게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부정관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부정관사는 관사이니까 당연히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단수와 복수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명사 앞에 붙는 그런 한정사이니까요. 보시면 형태가 응, with, 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복수는 남녀 동일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명사 앞에서 사용을 하고요. 하나의, 어떤, 몇몇의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식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그냥 뭐 단 하나의 어떤 것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부정관사를 쓰죠. 그리고 꼭 하나가 아니라도 뭐 여러 개라고 할 때도 프랑스어는 복수관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복수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C'est un crayon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연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e sont des livres라고 해서 그것은 책들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c'의 복수는 쓸송이 되는 거죠. 자, 쓰는 지시대명사 쓰는 변화하지가 않기 때문에 동사만 에에서 송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명사가 복수가 되면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관사도 이렇게 복수로 바꿔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J'ai vu une télévision이라고 해서 나는 TV가 있다라는 이제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명사의 성에 따라서 그리고 수에 따라서 이렇게 un, des, with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수 관사가 여러분들이 영어에는 없기 때문에요. 처음에 좀 낯설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어는 관사가 항상 복수도 있습니다. 자, on과 with는 이렇게 부정관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숫자 1을 나타내는 뜻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j'ai un fils et une fille라고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라는 뜻에서 이제 수의 개념이 나타나는 문장에서 숫자 1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살펴봤고요. 부정관사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 부정관사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과 수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정확한 그 형태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정관사가 나오는데요. 정관사는 부정관사보다 굉장히 좀 많고요. 내용도 좀 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출도 물론 많이 나오겠죠. 관사 중에서. 보시면 형태 똑같이 저렇게 남성, 여성, 단수, 복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복수는 역시 남성, 여성 동일하고요. 단수만 달라지게 되겠어요. 르, 라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L 아포스토프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나 무음 아쉬에서 모음 생략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요. 남성과 여성형이 두 개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들어져 있는 그런 단어를 보시면요. le enfant이라고 되어 있죠. enfant이라고 하는 그 명사 앞에 르를 쓴다면 모음과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l'enfant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리고 le hôtel도 마찬가지로요. 무음 아쉬가 있기 때문에 l'hôtel로 바꿔준 거예요. la histoire 같은 경우에는 l'histoire라고 해서 역시 바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 église, l'église라고 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저렇게 축약을 해서 쓰면 되겠어요. 그럼 형태 조심하시고요. 정관사 이제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정관사는요, 이제 부정관사는 첫 번째로 다른 특징이 앞서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일 때 우리가 정관사를 쓰죠. 부정관사 언급되지 않은 그냥 첫 번째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화자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처음에 딱 등장을 했을 때는 부정관사를 쓰는데 정관사는 이제 언급이 되어서 이미 알고 있거나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 우리가 정관사를 쓰는 거죠. 뒤에 수식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자들이 대화를 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정관사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Voilà le bureau de mes parents 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는 우리 부모님의 서재다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특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le bureau라고 지금 정관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일한 것을 가리키는 명사 앞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태양이라든지 지구, 산, 국가, 강, 그리고 방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막 문법적으로 막 이 두 번째 그 항목을 막 외우려고 하시다라기보다는 단어 자체를 외울 때 그냥 정관사를 붙여서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루시드라든지 라센느라든지 이렇게 붙여서 아예 외우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예문을 보면요. La terre tourne autour du soleil라고 나오죠. La terre라고 하면요. 저게 때가 대문자로 쓰이게 되면 지구를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tourne라는 일군 동사가 되겠어요. 지구를 돕니다. 지구는 돕니다. autour du soleil라고 해서 이거는 드하고 르가 축약이 된 거예요. 뭐뭐의 태양의 주위를 돈다. autour du solei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일한 것을 가리키는 명사 앞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능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는요, 종류 전체를 얘기를 할 때, 총체적인 의미로 그냥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명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많이 문장을 통해서 어떤 걸 딱 나타내고자 할 때 이런 경우에도 좀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homme mange pour vivre라고 나오죠.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논거를 들고자 할 때 총체적인 그런 종류로 우리가 다루고자 할 때는 정관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 Il ne vit pas pour manger.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Elle adore la chanson française라고 해서 그녀는 프랑스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거 우리 품절 형용사에서 배웠죠. 국적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la chanson française라고 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adore라는 동사가 있어요. adore라는 동사인데요. 이건 좋아하다라는 동사이죠. 여기 보시면 기호동사의 목적어다라고 했는데 저때 말하는 기호동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고 싫음을 나타내는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dore도 그렇고요. 뭐 좋아하다, aimer 동사라든지 그 다음에 싫어하다라는 déteste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런 동사가 나오게 되면 정관사를 씁니다. 그 목적어 앞에 정관사를 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adore가 쓰여 있기 때문에요. La chanson française라고 해서 지금 chanson 앞에 정관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의미 그리고 기호동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 정관사를 쓴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네 번째는요, 관용적으로 신체 부위 명사 앞에 놓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소유 형용사를 할 때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눈을 감으세요라고 할 때 뭐 fermez vos yeux, 당신의 눈을 감으세요라고 써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뭐 당연히 당신의 눈이겠죠. 상대방 얘기를 할 때는. 그리고 누구의 그 신체인지 당연히 뻔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워낙에 명백하게 그런 명사, 그러니까 신체 부위가 나오게 되면요. 그 앞에 이제 정관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용적으로 신체 부위 명사 앞에 쓰게끔 된 거죠.
예를 들면 fermez les yeux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눈을 감으세요. 이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avoir mal à la tête 뭐 이런 문장, 또 머리가 아프다라는 문장에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관사가 되겠습니다. 신체 부위 앞에 쓰는 거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날짜 표현에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는 날짜를 쓸 때요, 정관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일, 월, 연도 순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데르, 퍼미의 매가 5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5월 1일이지 라는 문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퍼미의 앞에 1을 씁니다. 자, 퍼미에가 쓰인 것은요, 우리가 서수 형용사 숫자 배울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매달 1일은 우리가 서수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는 다 기수로 쓰는데요. 항상 첫 번째 날인 1일은 저렇게 서수형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미의 매라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보면요, 때를 나타내는 표현 앞에서 마다, 그리고 가격이나 속도의 단위 앞에서 뭐뭐 당을 뜻한다 라고 했는데요. 때를 나타내는 표현 앞에서 뭐뭐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요일이랑 같이 쓸 때 저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Ce musée ferme le lundi 라고 나옵니다. Ce musée라고 하는 것은 이 박물관이라는 뜻이고요. ferme는 ferme라는 동사예요. 그 다음 le lundi가 나와요. 렌디는 월요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앞에, 요일 앞에 정관사 르를 쓰게 되면요, 그 요일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은 월요일마다 문을 닫는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장은요, Ces fraises coûtent 5 € le kilo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프레즈라는 것이 딸기라는 단어고요. 그 복수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세가 붙은 거예요. 이 딸기라고 되어 있고요. 꾸뜨는 꾸때라는 동사가 있어요. 값이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5유로의 값이 나가는데 르킬로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자, 그러면 요건 또 방금 전에 위에서 본 것처럼 뭐뭐마다라는 거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킬로그램마다라고 하는 거니까 1kg마다 5유로다라고 하니까 킬로당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격이나 속도 앞에서는 뭐뭐당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때를 나타내는 거 앞에는 뭐뭐마다라고 해서 반복적 그리고 주기적으로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뭐뭐마다라고 해서 다른 단어를 또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관사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주기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부정관사보다는 내용이 많죠. 자, 정관사 레의 경우인데요. 정관사 레는 사람의 성 앞에 놓여서 그 사람의 가족 혹은 그러니까 뭐 부부가 되겠고요. 또는 유명한 사람인 경우에 그 사람의 작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레 까뮤 옹 vécu en Algérie라고 되어 있죠. 까뮤 가족은 알제리에서 살았다라는 문장이에요. 옹 vécu라고 하는 것은 복합 과거 시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조만간 배우게 될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과거 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람 이름 앞에 지금 레가 쓰여져 있죠. 보통 사람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사람 앞에 정관사가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한 가족이나 부부, 작품을 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사의 용법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부정관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아 보이죠. 내용이 1번부터 7번까지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정관사가 훨씬 더 수능에 많이 나오고요. 사실 부정관사는 이렇게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시험에서 부정관사만을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모든 관사를 다 합쳐서 그 중에서 고르는 거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관사의 형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voilà sœur de Pierre라고 하죠. 자, 여기 피에르의 여동생이 있다, 여동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누구의 여동생이죠? 자, 피에르의라고 해서 특정한 사람을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죠.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라가 되겠습니다. 쉐흐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형이죠. 누나나 여동생, 뭐 언니가 되기 때문에요. 정관사 여성형으로 써주고 쉐흐가 단수이기 때문에 라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 첫 번째는 라가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c'est 빈칸 des meilleurs élèves du lycée Pasteur라는 문장이에요. lycée Pasteur 그러면은 파스테어 고등학교를 말하거든요. 파스테어 고등학교에서 meilleur 가장 우수한이란 뜻이에요.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한 명,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관사 1의 의미가 있는 부정관사 엉이나 윈드를 써야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라가 있고 부정관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윈느하고 부정관사는 윈드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는 똑같은 라지만 정관사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라는 의미가 있는 부정관사를 찾으려면 이제 2번하고 3번인데 세우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르는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렵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부정관사와 정관사 차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긴 그런 문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관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A가 뭐라 그랬냐면요. Je ne sais pas quoi offrir à Julien 이라고 하네요. Je ne sais pas. 자, 요거 우리가 3군 동사 할 때 배웠는데요. savoir 라는 동사예요. 알다 라는 동사가 되겠어요. 자, 변화형인데 ne sais pas 라고 했으니까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꾸아는 무엇이라는 뜻이고요. offrir는 제공하다, 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줄리eng에게 무엇을 줄지 모르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B가 뭐라고 하죠? Un livre, 책 한 권 줄까? 좀 관사가 나오고 있죠? 대 CD 아니면 CD를 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책이나 CD는 어떤 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책 한 권 줄까? 또는 CD를 줄까? 이렇게 그냥 물어본 거기 때문에요. 이때는 부정관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 아니면 CD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Il a déjà assez de CD라고 하죠. déjà는 이미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는 이미 assez de 명사, 그러면 충분히 명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충분한 명사가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CD가 있어. 그는 이미 충분한 CD가 있고 뒷세 너도 알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문장은 Il adore 빈칸 music라고 되어 있죠. adore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adore 좋아하다라는 동사이죠. 좋아하다라는 동사 뒤에는 무슨 관사가 쓰였죠? 아까 정관사가 쓰였죠. 정관사를 써줘야 되는데요. music는 음악이라는 단어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명사 라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는 음악을 좋아한다. surtout 특히 la musique classique 특히 클래식 뮤직을 좋아한다. B가 뭐라고 하죠? C'est vrai 맞아. Tu as raison 이라고 해서 요거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본 수거이기도 한데요. avoir raison 누구누구의 말이 옳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 네 말 맞아 라고 하면서 살짝 지우고요. bon Alors, qu'est-ce qu'on lui offre? 그럼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줄까? 뭘 선물할까?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요거 우리 간접 목적 보어 배웠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줄까? Pourquoi pas belle montre라고 하죠. belle montre, 예쁜 시계죠. 예쁜 시계는 안 될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때 예쁜 시계는요, 어떤 특정한 시계가 아니죠. 그냥 여러 가지 시계 중에서 예쁜 시계 하나 어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부정관사를 쓰면 좋겠네요.
부정관사를 쓰는데 몽트르의 성을 알아야겠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런데 여기 앞에 벨, 좋은 힌트가 되고 있네요. 그죠? 예쁜이라고 하는 형용사. 남성형은 보호죠. 여성형은 벨르. 그죠? 그래서 몽트르가 우리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형용사를 통해서 얘가 여성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성형이니까 부정관사 윈드를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쁜 시계 하나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아위 그래 세쥐는 뭔 이데 라고 하네요. 좋은 생각이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는 말은 라하고 윈느니까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관사 문제였어요. 관사는 이렇게 기호동사, 정관사는 기호동사에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뒤에서 나온 어떤 한정을 받거나 특정화된 명사 앞에서 이제 정관사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기억을 한번 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의사소통에도 보시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것 말하기, 그리고 더 좋아하는 것 말하기, 좋아하지 않는 것 말하기,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요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정관사를 살펴봤죠? 기호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일 때는요, 그 목적어 앞에 정관사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정관사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밑줄 그은 것들이 다 정관사가 되겠어요. 기호동사, 그러니까 좋아한다, 싫어한다, 더 좋아한다, 뭐 이런 동사 다음에는 전부 다 정관사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j'aime le cinéma라고 하네요.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영화라고 하는 것이 남성형이기 때문에요. 정관사 르 쓰여져 있습니다. Il aime chanter라고 하는데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aime의 동사는요. 뒤에 동사 원형을 바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요. 지금 chanter가 지금 나온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 번째 문장. Ma mère adore la cuisine française라고 나오죠. 나의 어머니는 프랑스 요리를 아주 좋아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mère 앞에 소유 형용사 마 쓴 거 이제 아시겠죠? 나의, 몽, 마, 매 중에 매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마를 쓴 거죠. 나의 어머니는 프랑스 요리를 국적을 나타내는 형용사니까 명사 뒤에서 지금 꾸미고 있고요. 아도레 좋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퀴진 앞에 라 쓰이고 있습니다. 요리라고 하는 단어 퀴진은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라가 쓰인 겁니다. 네 번째, cette musique me plaît beaucoup 라고 되어 있는데요. plai라는 요 형태의 동사는요. 동사 원형이 이거예요. 누구누구의 마음에 들다라는 거거든요. 이 음악은 정말 내 마음에 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말하기는 동사 aimer나 adorer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plaire라는 동사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좋아하는 것 말하기를 봤다면 이제 더 좋아하는 것을 볼게요. 뭐뭐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 좋아하는 정도에서 어떤 비교를 나타내는 그런 문장들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Je préfère le théâtre au cinéma라고 나오는데요. préfére의 동사 우리가 변칙동사 부분에서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원래 동사 원형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거가 악상이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거였죠.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연극을 더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는 아 플러스 르예요. 전치사 아 플러스 르예요. 다음에 배울 추격관사편에서 나오는데요. 자, préfére는요, 무엇보다 더 좋아하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라는 것을 전치사 아를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뒤에 오가 나온 거예요. 영화보다 연극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
자, préférer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préférer 동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j'aime mieux l'hiver que l'été라고 나오죠. 자, 요거는 j'aime mieux 더 좋아한다. 겨울을 뭐뭐보다 비교급에서 우리가 비교를 나타낼 때 뭐뭐보다라고 하는 것을 끄로 나타냅니다. 이 단어 끄가 이제 뭐뭐보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보다 겨울을 더 많이 더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비교급일 때 비교를 나타낼 때 끈인데 이제 préfére는 아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나온 거죠. 그래서 préférer라는 동사는 이제 aimer mieux라고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를 보시면은 좋아하지 않는 것 말하기가 되겠어요. 좋아하지 않는 거는요, 그냥 좋아하다라는 동사를 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를 가운데 두고 느빠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n'aime pas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역시 le sport라고 해서 정관사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le sport ça ne m'intéresse pas. 운동 그것은 나에게는 흥미롭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또 운동 총칭으로 지금 총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le sport라고 와져 있는 거고요. Je déteste les mathématiques 라고 나오는데요. déteste는 déteste라는 동사예요. 조금 전에 제가 판서를 했는데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학을 싫어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기호를 나타내는 동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써줍니다.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이기 때문에요. 레를 쓴 겁니다. 그래서 레 마테마티크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정관사 편에서 그 기호동사에서는 항상 같이 쓰기 때문에요. 이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동사는 뒤에 또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비교의 표현일 때 préférer 다음에는 이제 전치사 아가 나온다라는 것 정도까지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화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문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잘 따라오시면요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볼과 마크의 대화인데요. 우리가 배운 그 문법도 있고요. 아직 배우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배우지 않은 것은 조만간 등장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이 말하죠. Quand il fait beau, qu'est-ce que vous faites? 라는 문장이에요. quand 뭐뭐 할 때라는 거거든요. il fait beau 라고 하면 날씨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il fait beau. 이때 일은 비인칭 주어가 되겠습니다. 일은 비인칭 주어로서 쓸 수가 있어요. 인칭이기도 하지만 그것이기도 하지만요. 그냥 날씨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는 비인칭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l fait beau라고 하면 날씨가 좋습니다 라는 뜻이고 앞에 껑이 있기 때문에요. 날씨가 좋을 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qu'est-ce que vous faites?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라는 뜻이고요. 요게 이제 에스크랑 만나서 이렇게 문장이 된 거예요. 에스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요.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면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볼 건데요. 그래서 문장의 뜻은요.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끄가 앞으로 나가면서 에스크가 들어와서 주어 동사의 어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끄는 에스크의 첫 번째 글자인 의와 결합이 돼서 이렇게 축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이제 날씨가 좋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크가 대답을 합니다. J'aime me promener en voiture avec mes amis 라고 나오는데요. 자, j'aime 다음에 요렇게가 이제 동사가 되겠어요. 동사 원형 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me promener라고 하는 것은 se
promener라고 하는 대명 동사가 되겠어요. 대명 동사는 동사 앞에 이렇게 쓰의 형태가 되는데요. 쓰는 이제 인칭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앞에다가 항상 쓰를 씁니다. 3인칭 단수를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1인칭이기 때문에 이 쓰가 무로 바뀐 거예요. 대명사의 형태가 산책하다라는 뜻이에요. 산책하다라는 뜻이고 이 대명동사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나올 텐데요. 앞에 대명사가 쓰이면서 인칭 대명사가 쓰이면서 어떤 제기적인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동적인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산책시키다, 요게 없으면 산책시키다, 요게 있으면 산책하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앞에 쓰가 동반하면서 대명사 쓰와 동반하면서 제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동사를 우리가 대명동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끊으면 나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무엇을 타고 en voiture 그러면은 자동차를 타고라는 뜻이에요. 자,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요. 전치사 eng을 앞에다가 쓰면은 무엇을 타고라는 뜻이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친구들과 함께요. avec mes amis 나오네요. 루익은 moi, je préfère faire du vélo tout seul 이라고 하죠. 자, moi, 저는요 라고 해서 이제 강세형 인칭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강세형 인칭대명사 우리가 초반에 강의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주어를 강조하는 거가 이제 강세형 인칭대명사의 첫 번째 그 역할이죠. 그래서 나, 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저는 더 좋아해요. faire du vélo를요. 자, faire du vélo 역시 동사 원형이에요. préférer, 더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온 거고요. faire du vélo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라는 수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tout seul이라고 나오죠. 혼자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자전거 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좋아하다라는 동사 나오고 있죠. aimer 동사, préférer 동사. 레아가 얘기합니다. J'aime bien sortir avec mon chien dans le parc à côté de chez moi 라고 나오는데요. J'aime bien, 저도 좋아합니다. sortir 역시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죠. aimer 동사 다음에 좋아합니다. avec 누구누구 함께죠. mon chien, chien은 강아지가 되겠어요. 개. 그리고 남성이기 때문에요. 여기 앞에 mon, 나의 강아지, 나의 개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개와 함께 나가는 것을 외출하는 것을 좋아해요. 공원에 그죠? 꽃대드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에요. 꽃대드 뭐뭐 옆에 우리 집 옆에서 그죠? 여기 쉐 무아를 보시면 우리 집 옆에서라는 그 앞에 지금 쉐가 쓰고 있는데요. 쉐는 앞에 다른 전치사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꽃대드 나오고 또 쉐가 연달아 나왔죠. 쉐는 이렇게 연달아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어요. à côté de chez moi. Et toi, Paul? 너는 Paul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요거 강세형 역시 또 나왔죠. 강세형 인칭대명사 쓰는 거 일단 앞에서 저렇게 강조할 때도 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접속사 에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묻거나 다시 되물을 때 이렇게 et toi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었죠. 그리고 aussi 하고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었어요. 나 역시 그래 라고 할 때도 역시 이때 무아 라는 강세형을 썼었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자꾸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자꾸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볼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볼이 뭐라고 하냐면 j'adore courir라고 합니다. j'adore 또 나오죠? 좋아하다라는 동사. 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courir,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나와요. je cours. 자, 여기 cours가 나오죠? 이 cours는 이 courir라는 동사의 변화형이에요. 자, courir는요, 생긴 것은 이렇게
이 에흐로 끝났지만요. 이군 동사가 아니에요. 이 에흐, 그러니까 이렇게 어미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를 우리가 이군 동사라고 얘기를 했죠. 이 에흐로 끝나면서. 그런데 요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뀝니다. 3군 동사예요. 달리다. 저는 뜁니다. 달립니다. souvent, 자주, quand je suis libre. 제가 한가할 때라는 뜻이에요. Je suis libre, être libre, 뭐 시간이 있다, 한가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moi aussi, 여기 나왔네요. 강세형 인칭대명사 쓴 거.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j'aime ça. 나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en plus, 게다가 c'est bon pour la santé라고 하네요. 또한 역시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좋아하는 것 동사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나타내는 동사. 자, aimer 동사 있었고요. préférer 동사 있었고, 역시 또 aimer, bien까지 나왔고, adorer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계속 M가 또 마지막에 나왔네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아하는 것 말하기를 봤는데요. aimer 동사를 기본으로 해서 좋아하는 것 말하기의 표현을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것은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동사가 올 때는 동사 원형을 취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뭐 쉬운 동사가 나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sortir 동사 같은 거는 뭐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출발하다, 떠나다, 나가다 아실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동사들은 courir, 뭐 달리다와 같은 이런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동사 원형을 한번 기억해 보는 연습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말하기는 이렇게 관사 편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동사를 정리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좋아하지 않는 것 말하기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Je vais voir un film ce soir 라고 나오죠. ce soir, 오늘 저녁이 되겠어요. 자, 지시 형용사 쓰가 이렇게 시기를 나타내는 것 앞에 쓰이게 되면요. 뭐라 그러죠? 오늘 해당하는 그거와 가장 가까운 시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ce soir, 그럼 오늘 저녁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는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근접 미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요. Tu viens avec moi 라고 하죠. 너 나와 함께 갈래?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죠? Oui 라고 대답을 하네요. 응! 라면서 je veux bien 이라고 얘기를 하죠. v라는 동사는 뭐의 동사 변화형이죠? vouloir가 되겠죠. 자, 3군 동사이면서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동사예요. 자, 여러분들 그 동사 변화 우리가 쫙 한번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지금 원하다라는 동사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다. mais 하지만 je n'aime pas beaucoup faire la queue 라고 하죠. 자, aimer 동사가 또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aimer 동사를 기본으로 해서 부정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faire la queue 동사 원형 역시 또 나왔네요. aimer 동사가 있기 때문에 faire la queue 그러면은 줄을 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것은 꼴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줄을 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faire la queue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오늘 영화 보러 가자라고 했는데 가고 싶지만 이제 줄 서기가 싫다라고 지금 제홈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엠마가 moi non plus라고 얘기를 하네요. moi non plus는요. 자, 요거는 상대방이 이렇게 앞에서 말한 사람이요. 부정으로 말을 했죠. 지금 줄을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정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는 거예요. 나도 줄 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와 논뿔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잼 비행이라고 했다면 잼 복구 이렇게 긍정형으로 나는 많이 좋아한다 라고 썼다면은 엠마는요 무와 오스라고 쓰죠. 여러분들 아시는 표현 무와 오스라고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부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부정에 대해서도 나도 역시 부정이야
라고 할 때는 무와 논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도 역시 그렇지 않다. 나도 역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Je n'aime pas du tout ça 라고 얘기를 합니다. Je n'aime pas에다가 du tout까지 썼어요. 자, pas du tout는요, 그 부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싫은 거. 부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 정말 싫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Mais j'ai des billets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표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롬이 ah bon, c'est super, 아 그래? 잘 됐네, 좋다 라고 하는 거예요. On se voit où et à quelle heure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se voit는 역시 앞에 스가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앞에 쓰가 있으면서 동사 앞에 제기적, 상호적,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역할을 만들 수 있는 동사, 대명 동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하가 보다라는 뜻인데요. 앞에 쓰가 나오면서 서로라는 그런 상호적인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보다, 즉 만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옹스부와 우리 어디에서, 우라고 하면 어디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어디서 봐? 그리고 아깰레 몇 시에 볼까?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볼까? 요거 약속 잡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엠마가 devant la station de métro Bastille à 6h 라고 합니다. devant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앞에라는 뜻이에요. station de métro, 지하철역이 되겠어요. 바스티유 지하철역에서 이게 이제 장소가 되는 거죠. 우에 대한 답이죠. 어디라는 거에 대한 답. 몇 시에? 아, 6시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깰레어에 대한 답이 되겠어요. 6시에 바스티유 지하철역 앞에서 사트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롬이 oui, d'accord, c'est bien, 좋아, 잘 됐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d'accord라고 하면서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좋아하지 않는 것 말하기 M에다가 늑발을 붙이거나 강조를 할 때 빠디뚜를 쓰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뭐 대명동사 이런 것들도 조금씩 나왔네요. 그렇죠?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마지막에 문화편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문화는요, 프랑스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계속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비교하면서 하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줄 페리라는 분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교의 모습이고, 바칼로레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소르본 대학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1789년 이전에는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프랑스 대혁명이 프랑스의 교육계에 가져온 것도 굉장히 변화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수의 고급 인재를 육성하거나 카톨릭 교회가 사제를 배출하는 목적 이외에는 공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791년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상의 공교육을 제공한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행정 조직을 마련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1870년대에 이제 비종교 공통 의무라는 그런 3원칙을 하는 민중교육 사상이 일반화되고요. 그리고 1879년에 공화파의 쥘 페리라는 분이 있어요. 저기 위에 사진이 나오죠. 쥘 페리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근대적인 국민교육제도의 기초가 확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쥘 페리 장관이 그 프랑스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그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분 수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쥘 페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 이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교육하고 묶어서 문화편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뭐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등교육이 6년제이지만 프랑스는 5년제예요. 그리고 중학교는 대신에 우리나라보다 하나 더 많은 4년이 되겠어요. 그래서 543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프랑스의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인 6세부터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치원들이 이제 지역의 초등학교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3세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아기들부터 이제 기관에다가 보내기도 합니다. 중등교육을 보시면 이제 콜레주라는 것이 이제 중학교라는 뜻인데요. 저게 이제 영어의 컬리지하고 비슷하게 스펠링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중학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4년 나오죠. 그리고 리세가 고등학교가 되고요. 고등학교에서 3년을 보내고 이제 중등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면 학력 인증서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등교육을 보시면은 이제 국립대학, 그래서 대학의 이름은 대학 근처의 큰 도시 이름을 따서 붙이고요. 여러 개가 있으면 숫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파리 대학이라고 하면 뭐 13대학, 뭐 12대학, 뭐 1대학 뭐 이렇게 쫙쫙쫙 있듯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제 숫자를 붙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숫자가 뭐 유명한 그런 대학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랑제꼴이 되겠는데요. 그랑제꼴은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문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에 치중함으로 졸업 후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교사 및 교수 그리고 관공서나 각 기업체의 고급 간부 및 엔지니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랑제꼴은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졸업을 하게 되면 그냥 뭐 취직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좋은 학교고요. 그 대통령 역대 프랑스의 대통령들이 다 여기 그랑제꼴 출신이죠. 그래서 그랑제꼴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그런 엘리트 교육기관 자체를 그냥 그랑제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랑제꼴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의 학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랑제꼴 준비반이 또 있어요. 각각의 그 좀 이름 있는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랑제꼴 준비반이 있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뭐 2년까지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그랑제꼴 준비반에 들어가려면 바칼로레아에 합격해야 하면 물론이고, 그러니까 바칼로레아를 합격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대학은 그냥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랑제꼴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랑제꼴에 입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바칼로레아 플러스 이제 고등학교 최종 학년의 성적표와 교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오네요.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나오면 일단 굉장히 그 좋은 기관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준비반은 2년 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에 매우 어려운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죠. 사실 바칼로레아도 쉬운 건 아닌데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입학시험을 쳐야 되고요. 서류 전형이 동시에 실시되기도 합니다. 수업 연한은 3년 또는 4년이나 준비반 등을 포함해서 바칼로레아 이후 최소한 5, 6년이 다 걸리기 때문에요. 일반 대학보다 학업 연한이 길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대학교다라고 보다는 약간 대학원 수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만큼 이제 힘든 그 엘리트 기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관사편의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관사가 굉장히 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엔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자 3개로 나눠봤습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자, 나머지 두 번째 관사편은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